안녕하세요. 환자와 의사 사이를 소통해주는 통역의사 이영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환자나 보호자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이 잘못 알고 있는 진실 때문에 환자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환자를 망가뜨리는 그러한 경우가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이 시간에는 주로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련 받을 때 우리 선배 의사들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너 절대로 환자만 무시하면 안 돼. 근데 막 대학병원은 워낙 바쁘다 보니까 웬만한 말은 그냥 안 듣잖아요. 근데 환자가 지속적으로 같은 표현을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의사가 돼서 환자를 보니까 이제는 거꾸로예요. 나는 그 말을 상당히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데 환자나 보호자는 애써서 그거를 무시해 버리려고 그러더라고요. 절대 증상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 어떤 부분에 불편함이나 증상이 나타난다면 원인을 좀 찾아봐야 돼요. 크게는 이게 응급적인 조치, 응급적인 치료나 어떤 수술이 요하는 급성 통증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될 만성 통증인지를 구별을 해서 급하게 서둘러서 해야 될 통증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췌장암 환자분인데 갑자기 급성 췌장염이 왔다든지, 급성 담도염이 왔다든지, 이런 거 빨리 구분해야 돼요. 이거는 빨리 손을 안 쓰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대부분 이제 그런 경우는 좀 드물죠. 그런 경우는 드물고, 만성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이제 통증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통증의 원인이 암에 의해서 생긴 통증이냐. 그걸 우리가 암성 통증이라고 그럽니다. 아니면 기저질환에 의한 통증이냐. 원래 이분이 척추 협착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오른쪽 옆구리부터 해서 엉덩이로 해서 다리가 저리고 쑤시고 이런 분이 있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또 갑자기 오른쪽 엉치가 빠져나갈까지 아파. 그러면 이게 기존의 척추 협착증, 즉 허리에 문제가 있어서 오는 통증인지 아니면 암이 진행이 돼서 그쪽으로 가는 좌골신경을 종양이 눌러서 오는 건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예후를 가늠할 때 도움이 되는 거지만 치료를 하는 데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냐면 수술을 요하는, 응급을 요하는 급성 통증이 아니라면 기왕에 이분이 허리에 병이 있고 관절염이 있고 근육이 아픈, 다친 게 있고 이래서 아픈 건지 암에 의해서 아픈 건지 항암제 부작용으로 아픈 건지 아니면 수술 후유증으로 아픈 건지 방사선 치료 부작용으로 아픈 건지 그 원인은 크게 관계없고 그렇죠? 치료만 하면 됩니다. 치료는 똑같아요. 결국은 통증 조절을 하는 거죠. 그 단계에 맞게끔. 지금도 사실은 종양내과 선생님들이 어떤 약이나 어떤 치료에 대해서 논문을 쓸 때 첫 번째 목적이 있잖아요. 이게 대부분 이 치료를 해서 이 병의 효과가 어떠냐를 보는 건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통증이라든지 식욕부진이라든지 이런 증상을 갖고 논문을 쓰는 것도 필요하는데 아직까지 그 증상을 가지고 논문을 쓰는 거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연구가 덜 돼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14년도 경부터 암성 통증에 대한 학회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치료의 가이드라인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환자분들이 실제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첫째, 이 통증이라는 거는 어떤 검사로 표현되지 않아요. 피 검사로 해서 통증이 나온다든지 CT를 찍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오로지 환자의 주관적인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환자의 주관적인 그 표현을 잘 들어야 되고 또 의사가 이학적인 진찰, 그죠? 문진도 해야 되고 촉진도 해야 되고 시진도 해야 되고 청진기도 돼야 되고 또 필요하면 또 혈액 검사나 CT도 해서 이제 원인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그 고혈압이나 당뇨를 조절하기 위한, 물론 치료가 아니죠, 조절하기 위한 처방을 할 때는 3개월, 6개월 이렇게 처방해도 돼요. 근데 통증은 사실은 사람마다 다르고 매일매일 달라요. 그래서 매일매일 통증을 아니면 2, 3일에 한 번씩이라도 통증을 평가를 해야 돼요.
이분이 통증이 지금 어떻게 변화했나, 위치가 어떻게 바뀌었나, 강도가 어떻게 됐나, 양상이 어떻게 바뀌었나, 이런 거를 해서 그때그때 맞게끔 처방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잖아요. 대학병원만 다니신 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보통은 한 달 정도 약을 그냥 처방해 드리잖아요. 오늘 항암하고, 다음에 항암 올 때까지 약을 주고, 아니면 이제 수술하고 퇴원하시면 3개월 후에 올 때까지 처방을 해주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별한 설명이 없이 이렇게 약을 처방해 주니까 환자나 보호자는 어떻게 하냐면 혈압약처럼 그냥 무조건 한 달이고 3개월이고 처방대로 똑같이 먹어야 되는 줄 알아요. 그건 절대 아니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왜 항암하고 나면 이제 미식거리고 토할 것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제 항구토제를 처방을 하는데 이게 식후에 먹으라고 이렇게 주는 약도 있고 하루에 한 번 먹으라고 주는 약도 있는데 하루에 한 번 이제 먹는 약이 이게 이제 좀 강한 약이죠. 근데 보통 이거 3개 처방해줘요. 3일만. 왜냐하면 의료보험이 3일 정도만 인정이 돼요. 그죠? 그런데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3일치 약을 주니까 환자나 보호자는 그냥 미식거리지 않아도 그냥 먹고 더 미식거리는데도 먹고 4일째 미식거리는데도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죠. 어떤 분은 항암을 하고 나서 항구토제를 처방받았는데 미식거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안 먹으시면 돼요. 어떤 분은 너무 미식거려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항구토제를 먹은 것까지 토해버려요. 이런 분은 주사 맞아야죠. 또 어떤 분은 하루 한 번 먹으라고 처방해 준 약을 한 번 갖고 되지 않고 이거 먹으면 한 서너 시간 지나면 또 미식거려. 그럼 서너 시간에 또 먹어야죠. 물론 그때 처방하게 되면 이제 비급여로 처방해야 됩니다. 근데 미식거리 있다고 통증이 있다고 해서 매일 대학병원 교수님한테 쫓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런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옛날에 상식이 없을 때는 열만 나면 응급실 갔잖아요. 그럼 응급실 가서 이렇게 우리가 물수건으로 이렇게 닦아주면 집에 가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엄마들은 그런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응급실 가서 고생 안 하고 자가 치료를 하잖아요. 스스로 치료하다가 이제 외래로 가서 이제 진찰을 받아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암이라는 게 만성적으로 관리해야 될 병이기 때문에 환자나 보호자가 여기에 대한 좀 의학적인 상식과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